당신의 말이 예술이 되는 순간. 말하기란 말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재능이라니.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기는 재능이라고 단언한다. 말하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발휘되고 인간관계가 완성되어 사회의 성공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듯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고 훈련해야 한다. 말하기가 기술을 뛰어넘어 예술이 되도록. 진실한 말을 우리는 신뢰하며 기억에 남는 말은 오래 간직한다. 달콤한 말은 친밀감을 주고 현명한 말에는 공감한다. 그래서일까? 말재주가 좋은 사람은 모든 일이 더 순조롭게 풀린다. 반면 말재주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말 실수로 더 쉽게 친구를 잃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뛰어난 말재주는 타고난 것일까? 아니다. 단련된 능력이다. 뛰어난 입담을 가지려면 말하기의 학습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론만 갖고는 말재주가 좋아지지 않는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기르고 여러 전략과 기술을 사용해 말하기 수준을 올려야 한다. 이 책을 말하기 지침서로 활용하자. 높은 실용성이 단기간에 말하기 고수가 되도록 이끈다. 말로 더욱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더 여유를 가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당신의 매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말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리운한 지음, 박나영 옮김,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라는 책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천차만별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중요한 말하기를 훈련으로 키워낼 수 있는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도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기 능력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하기 능력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입을 빌려 물어라. 특정한 정보를 알아보려 할 때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입을 열기 힘든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럴 때 타인의 입을 빌려 질문을 해보자. 가족, 친구, 상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도 당신이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질문하면 상대도 강한 목적성을 느끼지 않아 더 쉽고 솔직하게 답을 알려주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질문하는 방법에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자칫 이 방법을 사용하다가 상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오해와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도록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자. 모두의 입으로 묻다. 신분이 특별한 인사에게 직접 하는 질문이 신뢰가 된다면 더 광범위하고 모호한 모두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들 알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궁금하기에 물어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개인보다 사회적 의미가 큰 모두를 빌려 질문할 때는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 갖는 문제에 적합하다. 관련 없는 사람의 입으로 묻다. 직접 질문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문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입으로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인간관계를 문의할 때 친구 대신 물어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질문자의 심적 부담감을 줄이면서 궁금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묻는 방법이다. 비서가 사장과 함께 출장 온 지 6일째이다. 그런데도 업무와 관련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서는 협상의 진행을 파악하고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사장에게 직접 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비서는 호텔의 입을 빌리기로 했다. 사장님, 호텔 측에서 비행기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약이 필요한지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에 사장은 모레 티켓을 예약하라고 했다. 답을 얻은 비서는 다음 스케줄을 준비했다. 가족의 입을 빌리자. 휴가 일정을 잡거나 연차나 월차 일정을 조정할 때 구성원 간 어려움이 있다. 날짜가 겹쳐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상사나 선배를 제치고 먼저 일정을 잡아야 할 때 난처해진다. 이때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 질문해보자. 이번 휴가에 어머니랑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해요. 휴가 일정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남편이 제 휴가 기간을 묻네요. 자기가 거기에 맞춘다고요. 그날 제가 휴가를 잡아도 될까요? 가족의 입을 빌려 질문하면 정중하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배려를 이끌기에도 좋다. 단, 너무 자주 가족의 입을 빌리면 안 된다. 기교로 상대를 설득하자. 남을 설득하려 할 때 처음 입을 떼기가 어렵다.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염려와 그에 따른 실망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설득하는 언어의 예술을 배우고 진정성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면 상대는 쉽게 설득된다. 가까워지고 나서 요구를 청하자. 부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상대는 당황한다. 서로의 거리감을 좁히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현명하다. 비교적 익숙한 사람에게 부탁하려면 호칭을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내면 좋다. 이때 말투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주의하자. 낯선 사람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설득하려면 예의를 갖추고 진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호감을 얻는다.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더 쉽게 부탁할 수 있다. 감언이설로 일을 해결하자. 친절한 말이 듣기 좋다. 상냥한 말로 상대를 칭송하면 일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된다. 일을 부탁할 때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자.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부탁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원칙을 잃지 않는 선에서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면 칭찬의 말을 아끼면 안 된다. 완곡하게 요구를 표현하자. 상대를 설득할 때 상대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말을 순화시키고 완곡한 표현을 써야 한다. 어떤 말투가 적절한지, 어떤 어조와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직접적인 간청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해도 좋다. 예를 들어 일부러 상대가 자부심을 느끼도록 말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는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생겨 당신의 부탁을 들어준다.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열자.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 기회는 기다린다고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를 설득할 때 그의 정서와 태도를 잘 관찰하고 눈치를 살펴야 한다. 상대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화법을 쓰더라도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 힘들다. 그러므로 상대가 기분 좋을 때 설득하고 요구한다. 또한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계속 채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오히려 상대의 반감만 사기 십상이다. 상대가 당신의 요구에 동의할 때까지 조르는 것도 좋지 않다. 상대가 어려워하는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면 남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지 마라.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자. 상대를 설득하고 싶을 때는 그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해 봐야 한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만이 있다면 절대 설득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도 기분이나 감정 등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는 민감하게 대처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 상황에서 좋은 부분만을 강조하고 증명하려 든다면 상대는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외판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는 건강식품이 최상의 제품이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했다. 그는 혈관 질환으로 몇 년째 병원 처방약을 먹고 있는 고객을 만나 피를 맑게 해준다는 판매 상품을 소개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병원약은 오히려 병을 키워요. 이제까지 치료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만 하게 한 거죠. 저희 제품은 혈관을 완전하게 청소해주니까 1년만 드시면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은 이제껏 자신이 병원에 다니고 처방을 받은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자 기분이 나빠졌다. 또한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 그 뒤로 고객은 1시간 동안 이어진 설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설득보다 이해가 먼저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그를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상대가 자기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면 일단 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면 상대는 불쾌하게 여긴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가 따를 때 상대는 당신 생각을 차근차근 듣는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설득된다. 상대를 설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칭찬을 통해 상대의 심리를 만족시키자. 긍정적 평가를 받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상대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준다면 상대는 더 쉽게 설득당한다. 설득이 어려운 것은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와 당신이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고 설득의 초점을 수정하자. 당신의 주장을 더 쉽게 전달하면서 원활한 소통까지 이룰 수 있다. 설득해야지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강요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의 의견이 어긋나도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 상대의 불만과 분노를 부른다. 오히려 부드럽게 사실을 내세워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고명하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이는 젊었을 때 과학 연구의 성과를 거두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했다. 어느 날 갈릴레이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와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나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다. 갈릴레이는 또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아니, 한때 집안에서 부유한 여자와 결혼을 권했지만 나는 너의 어머니만을 사랑했다.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과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과 직업엔 관심이 안 생겨요. 명예와 부유보다 저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에요. 아버지는 갈릴레이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소원을 지원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반드시 학자로서 성과를 내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갈릴레이의 열정에 감동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갈릴레이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자기 꿈을 실현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이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교하여 아버지의 이해를 얻게 된 것이다. 논쟁은 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설득할 때 논쟁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논쟁으로 이어지면 감정이 격화되고 갈등만 키우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설득의 과정에서 상대의 반론이나 비판, 공격은 당연한 이해충돌이다. 반론을 받지 않겠다거나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어떠한 말이나 상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득하기 전에 미리 반대 의견을 짐작해보고 자신의 논리를 정리해야 한다. 말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에 더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챙겨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투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